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지역 개발 소식과 서울 교육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면서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일부 세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신축 시 기존 높이를 인정받고 약수역 일대 다산동 지역의 높이가 완화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르면 남산 고도지구 내 역세권 250m 이내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높이 45m까지 완화됩니다. 대상은 회원, 필동, 장충동, 명동입니다. 남산 고도지구로 피해를 입었던 다산동은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상정된 안에 따르면 약수역 일대 다산동도 포함됩니다. 다산 성곽길 도로면에서 4m를 추가한 높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다산로 건물 높이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높이가 초과된 관광 숙박시설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신축을 추진하면 기존 높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5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남산 고도 제한 높이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방향성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년 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시계획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고 개선된. 이외에도 조건부로 높이를 완화했던 회원동과 다산동이 추가 완화 대상이 됐습니다. 회원동은 12m에서 16m로, 다산동은 20m에서 24m로 높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향후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서울시의 결정고시를 거쳐 결정되면 하반기에는 높이 완화에 따른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대문구 간대매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지난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찬성하는 쪽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노후에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 많다. 좁은 골목길도 문제다. 동대문구 간대매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런 이유 등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이 좀 더 전체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침수, 여기 그리고 반지하도 상당수 있고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화재 시 많이 힘들겠지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 측은 해당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산을 뺏기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내 재산 가치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가 나오면 꼼꼼히 따진 뒤에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비계획안이 어떻게 나오고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고 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고 동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초반에 아예 시와 구가 공신력 있게 정비계획안도 만들어주고 또 평가까지 해서 뭐 최소한 이 정도의 내가 평가를 받을 거고 조합원 분양가도 이 정도는 유추가 된다라는 거를 확정은 아니지만 뭐 추정치를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제도입니다. 동대문구 간대매공원 일대는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 측에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고 탄원서도 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탄원서를 내는 등 동네 개발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새로운 독서활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문해력 향상 주제는 북웨이브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 습관을 스스로 기르는 방법이 확산되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향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공백, 심리 정서적 혹은 문해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서를 확대하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독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웨이브의 핵심은 학교와 도서관, 마을이 연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연계해 종이책과 디지털책 독서를 돕는데 지면책 읽기를 우선 권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독서하는 챌린지 완주가 9월까지 열립니다. 25일 경희궁에서는 야외 독서와 가족책 만들기도 기획됐습니다. 기존의 학교 독서 동아리는 물론 지역의 작은 도서관 도서교류를 돕는 릴레이 활동도 이어집니다. 작은 도서관들에는 책들이 낡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왔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됐죠. 그래서 학교의 도서관과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을 교류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 출범한 북웨이브 활동은 서울 지역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300여 곳 모두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실에서 자기주도형 독서 습관을 키우도록 북웨이브 프로그램을 전파해 모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처럼 교육청이 발표한 독서 향상 정책에는 학부모들이 동참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루 10분 독서하기 실천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학부모 실천단을 선발했는데요. 370여 명의 학부모들이 북웨이브 실천단으로 위촉됐습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나는 하루에 10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겠습니다. 나는 한 학기에 한 번 아이와 함께 서점을 찾겠습니다. 나는 한 번 이상 아이와 함께 북웨이브 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북웨이브 학부모 실천단이 출범했습니다. 책 읽는 서울 교육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 학부모를 포함해 학부모 지원센터 외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370여 명이 참여단으로 위촉됐습니다. 부모가 함께 동행해 자녀들의 독서 습관을 넓히는 방법을 교육청이 제안한 겁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정말 북웨이브 캠페인을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하고 친구가 되야죠. 책하고 친구가 되면서 문해력, 집중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실천단은 학교 독서 동아리 활동에 이어 북웨이브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의 책 읽기를 돕습니다. 가족과 함께 책 만들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릴레이 등 학생들이 문해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책의 물결을 통해서 아이들 하루 같이 10분 책 읽기, 엄마와 함께 학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가기, 또 서점에 하러 가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활동을 펼침으로써 조금씩 아이들이 책과 좀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물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웨이브 정책 발표와 동시에 출범한 학부모 실천단은 독서 봉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분야별로 나누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북웨이브 사업 성공을 목표로 학부모 실천단은 하루 10분 독서하기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 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16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교육 공동체의 갈등만 조정할 것이라며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시의회에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선 지난 26일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합니다.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일 것입니다. 네, 지적 소식 계속 이어갑니다. 중구에서는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중구 토박이라는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인증패 수여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토박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각종 지원 혜택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6년생인 고양군 어르신은 중구 동화동에서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을 거쳐 6.25 전쟁을 직접 눈으로 중구에서 체험했습니다. 그 학교가 궁금해서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왜요? 학교가 어떻게 됐나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데 오토바이 3발짜리가 오더니 그 소방서 을지로 입구에 소방서가 큰 그 12층짜리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기관총으로 따르르 쏘는 거야. 어렸을 때도 그걸 본 거야 내가. 같은 나이인 홍근호 어르신은 을지로 5가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지금의 약수동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홍근호 어르신은 1936년에 태어났지만 당시 홍역이 유행하면서 출생신고를 4년 뒤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혼용마마 할 적에 그래서 전부 다 백병원에다가 이 얼음 채워서 죽인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호적을 안 올리셨어요. 중구는 지난 1999년부터 관내에서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발굴해 매년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해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98명의 토박이를 발굴했고 현재 84명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토박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토박이 폐 정도로 해서 인증만 지금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지금 자꾸 줄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60년 이상 우리 구를 지키고 살아오신 것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지원 조례를 통해 토박이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면 관련 발급 수수료도 50%를 감면받으며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매월 60리터를 무료로 지급받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주 주말 노원구에서는 수제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후 올해가 2번째인데요. 더 다양한 맥주와 프로그램들이 나들이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컵에 한가득 담기는 시원한 맥주. 손님들은 줄을 지어 받아갑니다. 청량한 맥주 한 잔에 맛있는 음식까지 곁들이면 축제에 흥이 오릅니다. 동네에 이런 걸 해서 뭔가 자랑스럽다.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냥 괜히 우리 동네에서 이런 페스티벌도 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처음 열렸던 노원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4만 명이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노원구에서는 수제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맛볼 수 있는 맥주 종류가 더 많습니다. 전국 30여 개 양주장에서 200여 종을 선보입니다. 육사 화랑회관 앞 수변공원 등 축제 공간도 더 넓어질 계획이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저희가 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음료나 또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족 단위가 오셔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늦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노원 수제맥주 축제. 올해 노원 수제맥주 축제가 열리는 이틀간 이곳 육사 정문 앞 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주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역의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에는 각 자치구별로 이 청소년들을 돕는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센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구 박현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건강검진, 급식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이전한 곳은 운영을 안 하고 있던 방화동 청소년 공부방이었는데요. 1층과 2층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지하철로는 9호선 신방화역, 공항시장역, 5호선 개화산역,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재활용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잘 알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선입견도 좀 있고요. 센터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강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김경희 팀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비행 청소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중단한 용기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년 동안 학교에서 뭔가 정규의 교육 과정을 밟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진로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센터에 와서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취득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강서구 센터만의 혹시 특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10개 음식점, 빵집, 카페와 연계해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음식점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점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원의 취재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취재하면서 학교 밖은 곧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오더라도 바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에 의미 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강서구 박현주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발 모델인 모아타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이른바 골목길 쪼개기 거래가 기승을 부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돼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아타운을 둘러싼 각종 투기 조작 논란. 서초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초구는 최근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지역에서 투기 작전 세력이 토지를 매입 중이라는 제보성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배동과 반포동 일부 지역에서 사유지에 포함된 도로의 지분이 단기간에 개인 수십 명에게 이전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여러 명이 지분의 형식으로 쪼개기 형식으로 가져가는 일명 이제 나중에 알박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심 거래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모아타운 개발 추진 지역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될 경우
구청장 판단으로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조장 낌새가 보이면 자칫 사업 자체가 백지화할 수 있다 보니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기를 하려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전에 무리하게 지금 많은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런 지분 쪼개기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그 사업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는 부동산 투기 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선정을 추진 중이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만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실현을 외쳐왔죠. 그 모델로 상암동을 선정하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LG엘로비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관문인 상암동, 쓰레기 매립지를 녹지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다양한 언론사와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첨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늘공원과 월드컵 공원 등 대규모 녹지는 물론 월드컵 경기장 등 여가 시설도 다양합니다. 지난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상암동의 주거와 업무, 녹지와 여가를 접목해 시민을 위한 행복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상암 재창조 구상을 밝혔습니다. 월드컵 공원에 추진 중인 대관람차를 중심으로 자연을 생각하는 에코시티와 즐거움이 있는 펀시티,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시티 조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는 철도와 난지천 공원 등으로 단절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월드컵 공원, 한강 일대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의선과 강변북로를 입체화해 신규로 발생하는 부지와 도로, 녹지 등도 재배치를 통해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 등 낙후된 서울 서부권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계 방안으로는 철도와 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 외에 짚 라인과 모노레일 등 최첨단 이동수단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 비축 기지에 체험형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 일대는 K음식 문화 체험이 가능한 오픈 마켓을 조성해 대관람차와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부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구체적인 상암 재창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BTV 주간종합뉴스의 새로운 앵커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더 알찬 지역의 이야기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